손흥민 선수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멀티골을 몰아치고 상대 퇴장까지 유도하는 원맨쇼를 펼쳤거든요. 6번의 슈팅 시도 모두 골문으로 정확히 향한 유효 슈팅일 정도로 감각이 최고 수준으로 돌아온 것 같죠. 그러나 콘테 감독은 손흥민이 잘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면서도 내심 불안한 눈치입니다. 그럴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가 무리하게 페리시치를 투입하는 전술로 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의 꼰대 아집은 여전합니다. 인터뷰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전술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나는 누구보다 축구를 잘한다. 나의 전술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약한 선수진으로 구성된 스쿼드가 문제다라고 말하며 추가 영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손흥민과 케인 그리고 심지어는 콘테 감독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이적설이 돌아다니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중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가 뛰는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선 꽤나 구체적인 이적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여름부터 꾸준히 손흥 선수를 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프랑스 파리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선수 이적 이야기가 오가며 어느 정도 판이 차이고 있는 것 같아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프랑스 파리의 생제르맹을 주무르고 있다는 파리 출신의 축구 선수 킬리안 음바페가 팀을 떠나겠다는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사실 그의 이적 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구단에서 간신히 마음을 잡아 약 2,400억 원의 보너스를 주는 등 막대한 대우를 제시하며 3년짜리 계약서에 서명한 지 5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는 다시 PSG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수들을 뽑고 쫓아내는 일에 팀이 호응하지 않고 자신이 빛날 수 있는 전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리광이죠. 조금 더 살펴보면 굉장히 우스운데요. 로랑 기자는 구단이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 배신당했다 생각하는 것 같다. 또한 명예 슈퍼스타로 팀 동료이자 경쟁자인 브라질 네이마르를 다른 팀으로 쫓아내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이 상당하다고 말했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음바페가 어떻게든 팀을 떠난다는 의지를 표현한 만큼 세계적인 명문 팀들이 바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는 놀랍게도 토트넘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팬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꼰대아니 콘테 감독의 추가 선수 보강 발언이 음바페 영입을 위한 초석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흐름 자체의 조각을 맞춰집니다. 해리 케인 선수가 토트넘에 좀처럼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토트넘은 공격진의 전력 보강이 필요한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꼭 케인이 빠진 자리에 음바페가 들어오는 그림만 그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케 듀오에 음바페까지 합세해 음트리오가 구성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영국 현지 언론 풋볼 런던은 토트넘 아스널 첼시는 음바페의 요구에 따라 잠재적인 영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이 모두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음바페의 이적료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세계 최고이자 리그 최고의 팀에서 하나뿐인 스타 자리를 원하는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토트넘에는 많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죠. 실제로 풋볼 런던 또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음바페는 많은 클럽이 영입 시도를 포기할 정도로 막대한 임금을 요구할 것이다. 그의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팀은 세 팀 중 첼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이죠. 대신 보다 진지하게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언론들은 정말 그럴까 싶으면서도 꽤나 신빙성이 있다며 다소 들뜬 모습인데요. 바로 PSG가 음바페의 빈자리를 손흥민으로 채우려는 시도가 관찰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PSG의 손흥민 영입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뿐더러 오래전부터 지속됐습니다. 프로축구 이적 시장은 온갖 소문이 돌아다니고 그중에는 꽤나 신빙성이 있는 소문도 있습니다. 시장 반응을 살펴보며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는 늘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영입된다면 손흥민 네이마르와 메시가 함께 뛰는 삼각편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멋진 상상이 이뤄지길 염원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사리 생제르맹이 손흥민
선수의 처음 러브콜을 보낸 것은 7년 전이었습니다. 토트넘 이적 초창기 적응하는데 애를 먹고 있던 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던 건데요. 당시 영국에서 제대로 승부 보기 위해 고사했다는 호문이 들리기도 했죠. 물론 그때에 비해 지금 그의 위상은 완전히 높아졌습니다. 더불어 손흥민의 토트넘 애사심은 유명합니다. 토트넘은 최고의 팀이다라며 여러 차례 충성심을 드러내왔고 팀의 간판 스타로의 명예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 가면 여기저기에 손흥민의 얼굴과 영상이 장식돼 있을 정도니까요. 물론 연봉은 아닌 것 같지만요. 어쨌든 이제 PL 영입을 시도할 때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선 비오로 수십 골을 만들어내는 케인의 부재가 예상됩니다. 케인의 독일에는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콘테 감독이 남아서 계속 페리시티를 쓰려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가장 손흥민답게 뛰는 일에 방해가 될 겁니다에는 손흥민 선수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게다가 PSG 역시 손흥민을 끈질기게 원하고 또 서로의 이미지가 맞아 떨어지니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관전평을 내놓고 있죠. 돈 문제를 살펴봐도 흥미롭습니다. 케인이 작년에 이적 소동을 벌였을 때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지 못했던 것 역시 돈 문제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레비 회장은 그의 이적료로 1억 3천만 파운드, 즉 한화로 약 215억 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맨시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레비 회장은 이때 협상 성공 전략을 손흥민 케이스에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적료를 음악 아니고 선수들까지 싹 다 갈아치울 정도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음바페의 존재는 불편하지만 동행할 수밖에 없는 악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손흥민은 감독 동료들과 융화하는 일은 정말 끝내주게 잘하는 소위 인싸입니다. 전 세계의 어떤 선수를 만나도 손잡고 썰을 한다거나 유니폼을 교환하고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셀카를 찍는 등 팬서비스까지 멋진 선수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비축구 선수, 팬들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를 챙긴다는 점인데요. 원래 회사에서도 내부 직원 만족도가 높은 곳이 더욱 잘 굴러가고 실적도 잘 나오는 경향이 있죠. 손흥민은 팀의 90축으로 멋지게 골을 넣어 팀의 승리를 거머쥐는 일에 더해 팀 전체를 하나로 묶는 마스코트 역할까지 잘해내는 멋진 한국 청년입니다. 그리고 PSG는 이런 인재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손흥민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며 어디에서 뛰든 행복 축구